경남 진주의 한 단감밭입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막바지 수확이 한창일 시기지만 나무에 달린 감이 대부분 까맣게 썩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번지며 과육이 썩는 탄저병에 걸린 겁니다. 겉보기에 정상적인 감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까만 점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탄저병에 감염된 건데 감나무 전체에 멀쩡한 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9월 중순까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은 데다 잦은 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탄저병 피해가 더 커진 걸로 추정됩니다. 진주 문산농협의 경우 탄저병 피해 농가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대로 늘어났습니다. 탄저병은 전염성이 강해 까만 점이 생겨 번지기 시작하면 인근 열매까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감이 안 달렸으면 기대를 안 할 텐데 다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수확할 때 다 돼 가는데 수확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좀 난처하고.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경남 밀양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수확을 앞둔 부사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일소 피해가 시작돼 사과나무의 절반 가까이 화상을 입은 데다가 최근엔 물러진 껍질로 탄저균이 침입하면서 탄저병까지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일소 피해는 조직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에 탄저병이나 겹무늬성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사과 농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단감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계속 제외돼 농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장흥의 가을 들녘은 겉보기엔 벼가 익은 것처럼 누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벼 이삭을 살펴보면 나달이 죽었거나 쭉정이만 맺혔습니다. 잎에는 까만 반점이 곳곳에 찍혀 있습니다. 가시 무늬병이 번진 겁니다. 벼에 들어가면 우리 가슴 정도는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무릎 이상 허리 이하로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점점 더 내려가면 무릎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확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가시 무늬병은 높은 온도에서 발병합니다. 올해는 33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며 균이 크게 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남 지역에서 발병한 가시 무늬병은 7,485헥타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흥 2,850헥타르, 화순 1,209, 완도 934, 진도 575, 장흥 479헥타르 등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벼멸구 피해 면적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벼멸구 피해 면적인 17,000헥타르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후화된 논일수록 그리고 비료기가 없는 논, 이런 논에서 보통 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것 관계없이 모든 논에서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후 영향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확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방제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인 강릉 안반대기. 지난달 말부터 수확철을 맞았지만 수확을 마친 곳보다 배추가 남아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배추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 수확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열어보면 짓물러졌거나 알이 차지 않아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일명 꿀통 배추라고 불리는 속썩음 증상이 속출한 겁니다. 근데 속도 안 차고 말하자면 상품 값어치가 없은 게 돈을 안 줘. 원인은 여름철 계속된 가뭄과 고온 현상 때문. 지난 7, 8월 이곳의 강수량은 217mm로 평년의 32%에 불과했고 일평균 기온은 21.7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1.5도 이상 높았습니다. 비가 한 번뿐이 안 왔어요. 소나기로. 딱 한 번 오니까 뿌리 자체가 수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출하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생산량은 재배 면적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거기 시장에 가가지고 가격이라도 좀 높게 받아야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이게 가격도 떨어지고 수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의 가뭄 피해로 신고된 배추 재배 면적은 100여 헥타르. 피해가 확정돼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종자와 농약비 등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배추밭도 고작 30%에 불과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농민이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레드양을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올해 연말 수확을 앞두고 한창 열매를 키워야 할 시기지만 온전한 열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무 밑에는 떨어진 레드양이 곳곳에서 나든 겁니다. 나무에 매달린 열매도 대부분 반으로 쪼개져 과육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열과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 시설하우스 5,00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이런 열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만큼이나 심하고요. 기온이 많이 햇빛이 많이 뜨거울수록 이 열과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된 폭염에 갑자기 과육이 성장해 얇은 껍질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 농장에선 열과를 막기 위해 토양 수분까지 조절하며 수천만 원을 들여 관수 방법까지 바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에 도내 레드양 농가마다 이처럼 열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순 시작된 레드양 열과 피해는 제주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지역 레드양 500여 헥타르 3,400여 농가에서 열과 피해가 발생해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지난해 발생률 40%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꼭 그 온도는 온도대로 높고 그래서 이 습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작년 대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열과는 뭐 아니 되는 농장은 없을 정도로. 현재로선 재해보험 등 마땅한 보상 방안도 없는 상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레드양 열과 피해 농가마다 한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우입니다.